안녕하세요. 지극히 평범한 시민 지평씨입니다. 오늘은 제가 왜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선물 옵션을 투자란 말씀이 아니고 선물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투자를 하시는데 용이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식뿐만 아니고 모든 우리나라에서 지금 실제 그렇게 거래는 안 되지만 해외에서는 예를 들어서 금, 은, 뿐만 아니라 달러 모든 게 다 이제 선물하고 연결돼 있으니까요. 제가 먼저 옵션 만기일이 8월 8일 목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8월 7일 날 오후에 밤에 이제 방송을 하면서 참 이 험악하게 이 지수가 1909포인트까지 빠졌는데 이 상황이 지금 반대 매매가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반대 매매가 나가면 웬만하면 멈춰요. 미리미리 다 정리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신용이 10조에서 8조로 2조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신용 금액만 줄었지 거기에 또 관계되는 금액은 훨씬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개인들은 엄청나게 많은 손실을 보고서 답답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날 말씀드렸죠. 좀 이따 시간 되면 운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장 끝나고 이제 말씀드린 거니까 아마 내일 옵션 만기인데 좀 팔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불안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 같으면 하루만이라도 좀 참아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일 날 한 10포인트 올랐고요. 등락률로서는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더 올랐죠. 한 17포인트 올라서 이렇게 됐는데 코스닥이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코스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날 옵션 만기 전날 제가 방송하는 날 코스닥은 반등이 나왔단 말이죠. 2%. 그리고 옵션 만기일은 3.68%니까 의미 있는 그런 수치가 나온 거죠. 그래서 하여튼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 선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게 CME 시장이라고 야간 선물 시장입니다. 이게 좀 분봉 10분짜리인데 옵션 만기 바로 전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물론 미국이 폭락했다가 좀 반등한 곳도 있었지만 선물이 250에서 254.9니까 이게 뭡니까? 한 거의 5포인트 좀 안 되게 등락폭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로 따지자면 거의 한 종합주가지수로 40포인트 이상 등락이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야간 선물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8월 8일 옵션 만기일이 시작된 건데 옵션은 한 달에 한 번씩 만기가 들어오니까요. 매월 두 번째 주 목요일이니까 미결제 수량이 29만 개 정도에서 35만 개까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6만 개가 늘어났는데 이게 하루에 이 미결제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중에 왔다 갔다 하지만 이게 만 개씩 늘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죠? 이건 잘못 나온 거고 미결제가 이렇게 나오질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는 거죠. 한 2, 3천 개 많으면 한 5천. 근데 공교롭게 만 개가 넘었을 때 선물이 마이너스 4포인트, 만 개가 넘었을 때 마이너스 2포인트, 6포인트 때 7천, 8천 이러면서 계속 늘려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늘렸다고 해서 늘 이렇게 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얘들이 이제 어떤 포지션을 꼽냐에 따라 다른데 이번에는
저는 이걸 폭탄이라고 본 거죠. 왜? 개별 종목들 다 빠질 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올려가지고 지수를 안 빠뜨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삼성전자의 포지션이 너무 커서 아마 전 세계 증시에 그런 나라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금리가 낮고 미국 금리가 높아도 자금이 안 빠져나가는 겁니다. 왜? 우리 시장 보고 ATM기라고 그러잖아요. 현금 자동 인출기. 얼마든지 지들이 조작을 해서 빼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물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옵션 만기일 날 6,000개 줄였잖아요. 상환시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도 1,000개 줄였지만 마지막에 줄인 건데 이것도 거의 마지막에 다 줄인 겁니다. 만기일도.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시 사 넣어야죠. 환매수를 해야죠. 근데 지들이 빼트렸으니까 배 터지게 먹으면서 싸게 눌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삼성전자를 파는 거죠. 이 외국인이 그때 1년 동안 해서 1억만 주가 넘었다가 이제 9,100만 주로 줄었죠. 이게 이때부터 44,300원에부터 사기 시작을 해서 거의 하루 빼고 다 샀죠. 이렇게요. 그죠? 이렇게 살 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매도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랬죠. 이거 잘못하면 폭탄 같다고 이거. 싸게 사면 되는데 외국인들이 왜 이러고 삽니까? 이거를. 팔기 시작하죠. 주가로는 얼마 안 빠졌어요. 뭐 46,000원에 뭐 43,000원 빠지는데 지수는 박살이 난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건 더 빠졌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면 제가 삼성전자 외국인 순매수와 프로그램 매도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좀 헷갈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날 6월 28일 날 외국인들이 600만 주 제일 많이 샀죠. 600만 주 샀단 말이죠. 6월 28일 날. 그럼 6월 28일 날 프로그램 매수는 190만 주예요. 그러니까 400 몇십만 주는 순매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살 때는 프로그램 매수 플러스 더 산 거예요. 그죠? 근데 근래 폭탄, 왜 폭탄이라고 그러냐면 시장을 죽여야 되잖아요. 죽일 때는 이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140만 주 순매수잖아요. 그죠? 근데 얘도 오늘 66만 주 판 거로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팔 때는 지금 8월 6일 날 360만 주 팔았지 않습니까? 8월 6일 날 580만 주. 그러니까 훨씬 많은 수량을 지금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매수를 자기들이 싸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옵션 만기일 날 어떤 일을 벌리냐면은요. 그러니까 8월 8일 날은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선물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코스피 200이 3시 반에 얼마에 끝나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얘들은 싸게 상환을 시켜야 되니까 빼트려야 됩니다. 주가를. 그죠? 옵션 만기일 날. 그래야 자기들한테 이득이니까. 선물하고 관계가 없어요. 오후 3시 반에 끝나는 코스피 200이 얼마냐가 중요한 거니까. 보십시오. 이게 하루 종일 이게 10분 봉이거든요. 삼성전자. 8월 8일 날. 그죠? 옵션 만기일 날. 플러스도 나오고 마이너스도 나오고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마지막 끝날 때 밀어버리죠. 그죠? 미는데 일부러 빼는 거죠. 빼는데 3시 반 마지막에 보이시죠? 511만 주가 거래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1,500만 주 거래됐을걸요? 좀 볼까요? 이거 보십시오. 8월 8일 날 1,690만 주 거래됐습니다. 시가가 플러스 50원에 시작해가지고요. 플러스 300원 보합에 있었어요. 근데 저가가 종가죠. 이 그래프를 갖다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종가에 500만 주를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거래량의 3분의 1을 종가에 던져서 지금 종가가 여기가 아니고 이거예요. 이거 여기 42,650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이
갖고 논단 말이죠, 우리 시장을. 아니, 1000만 주고 했던 걸 갖다가 1100만 주고 했던 걸 갖다가 500만 주를 그냥 한순간에 던져버리니까 주가가 빠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 관세를 때려버리니까 중국이 위안화를 절하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상쇄돼 버린단 말입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처럼 중국이 선물 옵션 시장이 개방돼 있으면은요, 선물 옵션하고 환율하고 해가지고요, 중국 그대로 박살내 버립니다. 그래서 금융시장 개방을 하냐 안 하냐, 저는 그것만 본다는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금융시장 개방돼 있으면 벌써 손들었습니다, 중국. 어쨌건 간에 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은이 8월 7일 날 그렇게, 요 인베스팅닷컴입니다. 우리가 보는 그 시세하고 달라요, 지금. 요건 새벽까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4.57%가 올랐어요. 금은 이날 2%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날을 원했었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 있었나요? 없었죠. 뭐 그 아까 말씀드린 것, 중국과의 관계가 그러니까 그 환율 조작국으로 하니까 이제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뭐 이런데, 그거 가지고 4.5% 언제 오른 적이 있었나요? 많이 오르면 이게 2%였는데. 그래서 저는 작년 하반기부터 제 나름 판단에는 은이 아마 이 정도면 바닥을 찍고, 그냥 ETF입니다. 그냥 3,200원대 이 정도 바닥을 찍고, 저는 그때가 14달러 잠깐 무너진 적도 있었으니까, 달러로 환산했을 때요, 저는 한 15달러에서 16달러까지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그냥 나름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반기 때까지는. 그래서 저는 하반기 때 더 산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전 증권회사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매일 주식 봐야 되고 뭐 ETF 뭐 어떤 식으로 됐든 간에 하는 게 있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제가 그때 말씀드린 이 주봉은 뭐 그렇다 전 치다 21선 올려서 뭐 모양은 제대로 갖췄는데, 저는 제대로 되려면 이 월봉을 넘겨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때가 아마 이게 그쵸, 3,600원 정도. 근데 이 정도 때는 아마 3,700원 정도까지 가나, 그쵸, 3,700원 정도만, 근데 이게 내려왔죠, 이제 내려와서 이걸 좀 강하게 뚫고, 이런 상황에서 이 파라보릭도 여기서 이제 매수 사인이 떨어졌고, 당연히 뭐 오르니까 매수 신호 떨어지는 거겠습니다만은, 뭐 MACD 오실레이터도 여튼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거 4%라 오르는 게 그냥 나온 수치가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바꿨습니다. 바꿔서,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뭐 이거 권유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건 저가 그렇게 판단하고 할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지금 추가 매입을 합니다, 이제. 기존에 있던 수량 말고, 기존에 있던 수량은 이때 산 거니까요, 뭐 전부 다 3,200원대에서 3,400원 정도에 산 건데, 추가로 더 이 모양을 봐가면서 그냥 뭐 무대뽀로 그냥 뭐 월요일날부터 뭐 더 사야지, 이건 아닙니다. 우익선 근처에 와서 움직이는 모양을 좀 보면서, 아마 추가 매입이나 처음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 21선을 잘 보시고, 한 번에 매입하시는 것보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서 사실 분할 매수가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